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1, 2 두 번에 나눠서 보겠어요. 활용 문제는 지금 강의하는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하는 그것들만 좀 충실히 잘 들어두시면 핵심적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 이렇게 막 말로 써져 있는 것을 자기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것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연속하는 세 3의 배수가 있다. 자, 세 개의 3의 배수가 있대요. 연속하는. 자, 연속하는 그 말은 뭐 3, 6, 9 이런 것처럼 3씩 떨어져 있는 3의 배수니까 3씩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녀석이 세 개가 있는데 이때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의 합은 가장 작은 수의 3배와 같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자, 연속하는 세 3의 배수가 있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큰 수, 작은 수 막 이런 말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의하죠. 가장 작은 수, 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가장 작은 수야.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에도 수가 있겠죠. 중간수. 자, 중간수가 있을 텐데 가장 작은 녀석이 x라고 한다면 그 다음 녀석은 뭐라고 할까요? 자, 3의 배수가 연속된 3개가 있는 거예요. 3의 배수. 이게 3개의 3의 배수니까 이 녀석은 x보다 3 큰 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얘도 3의 배수고요. 이게 얘도 3 크다. 얘는 이제 얘보다 또 3이 크니까 x 더하기 6 이렇게. 자, 미지수를 잘 정해야 되겠죠. 활용 문제는 누구를 x로 할 것인가를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 식을 정리해 주면 돼요. 자, 작은 수를 가장 작은 걸 x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건 이렇게, 세 번째 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저만에 맞게 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의 합은 그랬으니까 가장 큰 수 이거죠. 두 번째로 큰 수 이거죠. 이거 두 개를 합해라고 말이야. 이게 둘이 합해서 좀 합한 녀석을 미리 쓰면 2x랑 9죠. 이게 둘이 합한 녀석은 2x 더하기 9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두 개의 합은 가장 작은 수의 3배와 같을 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x인데 x의 3배 그 말은 3x 그 말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합한 거랑 x의 3배랑 같다.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결국 이거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x 구하면 되는데 x 이쪽이 클 때는 x를 반대로 요 x를 반대쪽으로 넘겨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치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3x 빼기 2x니까 x가 되고 x는 9 그말 되죠. 9가 됐네요. x는 가장 작은 녀석이니까 얘가 9다 그 소리지. 9이 9. 그럼 얘는 이제 9 다음에 3 크니까 12. 얘는 15 그 말이지. 9, 12, 15 이렇게 생긴 세 개의 3의 배수다. 그 뜻이 됩니다. 이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이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합한 합 그 말이지. 요것도 하면 27, 요것도 하면 36이 되겠죠. 세 자연수의 합은 36이다. 자, 두 번째는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자연수의 15자리와 이르자리를 바꾼 수는 15자리, 이르자리 바꾼 수는 처음의 수보다 36이 크다. 처음의 자연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 뭔가 두 자리 수니까 이렇게 두 칸으로 좀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두 칸. 자, 이제 누군가를 x로 정해야 된다겠죠. 자리수를. 자, 뭐 이르자리는 15자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고 뭐 이르자리를 x라고 합시다. 이렇게 x. 이르자리 수를 x. 그러면 요 녀석은 뭔 거예요? 요 녀석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다. 이 말이 합이 10이다. 15자리, 이르자리 합해서 10이래요. 그럼 얘는 10에서 x를 뺀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 이것은 하나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냥. 자, x인데 얘는 10 빼기 x다. 뭐 이런 소리야.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자, 두 자리 산수가 있는데 15자리와 이르자리를 바꾼 수 그랬으니까 15자리, 이르자리를 바꾼 수래요. 자리를 바꿨다 그 말은 바꿨으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10 빼기 x다 막 이런 소리지. 이게 바꾼 수죠 지금이. 바꾼 수. 자, 그러면 이 바꾼 수는 그랬으니까 요 녀석은 그 말이니까 요 녀석은 이제 식으로 좀 나타내지. 우리가 이렇게 써지면 15자리가 x, 이르자리가 이거 그러면 15자리가 x다 그 말을 우리가 10x라고 쓰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수 10x 더하기 이르자리. 얘가 이르자리니까 이르자리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지. 이게
15자리 x에다가 10배 해야 된다겠지. 이 숫자 자체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 10x 더하기 이거 그 말. 요것이 박분수 그 말이죠. 그 박분수는 처음의 수보다 36이 크다. 그러면 처음의 수를 또 봐야 돼. 이게 처음의 수잖아요. 자, 처음의 수는 요것이 15자리죠. 예. 15자리에다가 10배 해야 되니까 요것의 10배 그 말이 10 빼기 x 얘를 10배 그 말이죠. 이렇게. 얘를 10배. 거기다가 1위자리 더한 거 그 말이야. 이렇게. 자, 15자리 10배 더하기 1위자리. 요것이 처음의 숫자인 거지. 예. 처음의 숫자는 이거고. 자, 이것은 박분수입니다. 그런데 박분수는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 박분수 얘가 박분수가 처음 수 얘보다 36 크다. 그럼 얘보다 36이 큰 수 이거다 그 말이야. 는 그 말이야. 이렇게. 말이 박분수는 그 말이야. 박분수는 처음의 수보다 36 크다. 그 말이 이렇게 탁 써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정확하게 세워진 겁니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립돼야 되니까 10x 빼기 x니까 9x죠. 9x 더하기 12 버리고 우변은 괄호를 풀어야 되니까 100이죠. 10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x가 있고요. 여기 더하기 x가 있고 더하기 36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은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x 마이너스 9x죠. 마이너스 9x가 왼쪽으로 뭐 플러스 9x가 될 거니까 18x가 되겠고요. 숫자는 자, 요 10은 이제 우변으로 넘어가서 빼기 10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100에다가 36에다 136이죠. 136에서 빼기 10, 126, 126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숫자를 x는 왼쪽, 숫자 오른쪽 다 모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는 x 자연수 한 자릿수는 누구냐 그 말이야. 8, 7, 56이니까 7 같은 거면 되겠네. 126 나누기 18 하면은 7 하면 7, 8, 56 7이든지 126 딱 맞네. x가 7 그 말이야. 자, x가 7이면 얘는 그거서 7 뺀 거 10에서 뺀 거니까 3이겠죠. 즉 얘는 3, 얘는 7 그 말이야. 즉 처음에서는 37 그 말이야. 그러면 바꾼수는 73이 되겠죠. 자리 바꾼수는. 처음의 수가 37. 그래서 이제 원하는 답은 처음에 자연수 그랬으니까 37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가 8cm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3c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4cm 늘렸더니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았다. 이때 x의 값은 막 이렇게 또 물어요. 자, 가로가 x가 있고 세로가 8이 있었다. 대충 이제 그려놓으면은 가로가 x, 세로가 8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가로를 3cm 줄이고 이 가로의 길이를 3cm 줄였다. 여기 이제 3이라고 했을 때 3만큼 줄였다. 세로는 4cm 늘렸다. 여기 세로는 4cm를 늘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다.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처음 넓이랑 새로 만든 넓이가 뭐 같아졌다. 뭐 그 말이죠. 그 말을 식으로 쓰면 되겠지. 처음의 넓이는 뭡니까? 처음에는 8하고 x잖아요. 8x죠. 처음의 넓이는 8x.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제 이렇게 늘리고 줄인 것의 넓이는 가로는 x에서 3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3인 거죠. 이렇게. 가로는 x에서 3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3. 세로는 요거니까 뭐야? 4만큼 늘렸다? 8 더하기 4니까 12죠. 그러니까 세로가 1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2. 자, 곱하기 12는 앞에다가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요것이 그렇게 늘리고 줄였을 때의 넓이. 이것은 원래 넓이 가로 세로. 요거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졌다? 같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말만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되겠고 우변이 정리하면 12x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36. 자, 요거 이제 푸는 거니까 뭐 x를 왼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x 왼쪽으로 가져가면 빼기 12x 올 거 아니야. 8x 빼기 12x 마이너스 4x죠. 우변은 마이너스 36이고 4고 36이니까 x는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값은 9다. 처음에 x값 자체를 물었으니까 그냥 9다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처음 것의 넓이를 물었다면 이제 8고 72 그래야 되겠고. 자, 이번엔 두발 자전거와 세 발 자전거가 모두 합해서 11대가 있다. 자, 두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가 모두 11대가 있고 두 발 자전거의 바퀴수의 5배와 세 발 자전거 바퀴수의 4배가 같을 때 세 발 자전거는 몇 대냐 뭐 이렇게 물어요.
자, 세발 자전거가 몇 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발 자전거의 그 개수를 x대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두 발 자전거가 있고 세 발 자전거가 있을 때 세 발 자전거를 x대라고 한다 이 말이야. 미지수를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발 자전거는 뭐냐? 자, 모두 합해서 11대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11대에서 x대 빼준 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자전거 대수야. 그러면 이제 그 바퀴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퀴. 이것은 자전거 대수. 바퀴수는 이것의 2배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의 2배니까 이제 11 빼기 x. 요것의 2배라고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두 발 자전거의 바퀴수. 세 발 자전거는 x대에 3개씩 있으니까 3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것이 일단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의 바퀴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바퀴수. 얘도 바퀴수.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정리해도 여기서 한 말을 붙이면 돼요. 자, 두 발 자전거의 바퀴수의 5배로 했어요. 두 발 자전거 바퀴수의 5배니까 요거 5배라 그 말이죠. 5배. 그 다음에 세 발 자전거 바퀴수의 4배. 이것의 4배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요것의 5배니까 이거 곱하기 5 그 말이죠. 이렇게. 요것 곱하기 5.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발 자전거의 바퀴수의 4배니까 요것의 4배 곱하기 4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5배랑 요거 4배랑 같다. 이렇게 봤을까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저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식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 2가 있는데 여기도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2가 있는데 5, 2 먼저 곱해도 되는 거지. 얘는 10 그 말이에요. 10에다가 이렇게 곱하니까 10 곱하기 11, 110이고 빼기 10 곱하기 x, 10x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은데 이건 그냥 12x죠. 그냥 12x 뭐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 말이죠. 자,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고 요거 이제 우변으로 넘기면 더하기 10x 보내고 지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플러스로 이항시키고 지워버리면 돼요. 좌변에다. 자, 이것은 이제 22x죠. 22x. 얘는 110 그 말이에요. 자, 22, 110은 5배 관계니까 x값이 5예요. 자, x값이 5인데 세 발 자전거가 몇 대냐? 세 발 자전거를 x대 그랬으니까 그 x값이 5니까 이거 세 발 자전거 5대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관련된 문제는 활용 문제는 x를 정한 다음에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 정한 다음에 그 말에 맞는 문장에 맞는 식을 써주고 그것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의 나이에 관한 문제. 나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자, 다음은 지혜네 가족 4명의 나이에 관한 설명이다. 가족이 4명 있는데 나이에 관한 설명을 써놨어요. 자, 가족 4명의 나이를 다음에 따라 구하여라. 자, 먼저 지혜의 나이를 x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우자. 가족 4명의 나이를 구하자. 자, 지혜의 나이를 중심으로 써라 그 말이에요. 지혜가 주인공이니까. 자, 지혜의 나이를 x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나이. 자, 뭐 아빠, 엄마, 지혜, 또 동생도 있어요. 동생 이렇게. 자, 각각의 나이를 이제 알아보자고 식으로. 먼저 지혜의 나이를 x라고 하니까 지혜의 나이 x라고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말에 맞게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먼저 아빠의 나이는 엄마의 나이보다 3살 많다. 아빠가 엄마보다 3살 많다. 그리고 엄마의 나이는 지혜의 나이의 3배다. 여기 무슨 지혜랑 관계가 있어야지. 엄마 나이가 지혜 나이의 3배다. 엄마 나이는 지혜 나이의 3배. 요것의 3배니까 3x 그러는 거지. 이렇게 쓰고 3x라고 나왔으면 아빠는 뭐야 이제 엄마보다 3살 많은 거지. 엄마보다 3살 많으면 3x 더하기 3 그러는 거지. 자, 엄마 나이보다 3살 많으니까 아빠 나이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지혜와 동생의 나이는 2살 차이가 난다. 자,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2살 차이래요. 그러면 지혜가 x살이면 x 빼기 2 그러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각각 가족의 나이가 되겠죠. 근데 x가 뭔지는 아직 모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가 더 써졌어요. 지혜네 가족의 나이를 모두 합하면 113살이다.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 나이를 다 합해라 그 말이죠. 이거 더하기 하면 되겠지. 이제 항이 2개라서 괄호 치면 되는데 뭐 더하기라서 괄호 안 쳐도 됩니다. 빼기가 있거나 그러면 괄호를 쳐줘야 돼요. 아무튼 이런 거고 다 더하면 113살 이거 더하면 113살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식이 되겠어요.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 x끼리만 3x, x, 6x에다가 8x죠. 모두 8x구나 그 말이고 숫자끼리는
3이 있고 여기 빼기가 있죠. 빼기니까 플러스 1밖에 없죠. 지금 3 더하기 3 빼기는 1. 그래서 1. 요것이 이제 요 나이 다 더한 거야. 그 녀석이 113살, 113살 이렇게 딱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넘어가면 빼기 1 가면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8x는 그 말이에요. 자, 112가 되겠네요. 자, 112 8로 나누면 112 8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8, 1은 8, 32, 8, 4, 32, 14예요. x값은 14. 자, 14라는 것은 지혜의 나이죠. 지금. 가족 4명의 나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다 다 넣어서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아빠는 지혜가 지금 14살. 자, 동생은 2살 작으니까 12살. 엄마는 14의 3배죠. 14 3배하면 42살이 되겠네요. 아빠는 3살 더 많으니까 45세 그 말이고. 자, 가족 나이가 이렇게 됐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활 속의 이야기다 보니까 크게 막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그런 게 없죠.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도 조금 이제 뒷부분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앞에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생활 속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을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6번에 현재 은행에 건우는 12,000원, 현우는 20,000원이 예금되어 있다. 이것은 예금에 관련된 문제예요. 은행에 뭐 돈을 저축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건데 다음 달부터 매월 건우는 6,000원씩, 현우는 2,000원씩 예금한다. 액수가 좀 틀리죠. 용돈을 많이 받아서 6,000원씩, 뭐 현우는 또 2,000원씩 저금한다 이런 거고. 이때 건우의 예금액이 현우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자, 다음 달부터 이제 저축을 할 건데 한 달 간격으로 매월이 저축할 건데 뭐 이렇게 저축을 한다. 근데 건우 예금액이 2배가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것은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우가 지금 현재 12,000원이 있고 현우가 있는데 현우는 지금 20,000원이 있어요. 자, 통장에 들어있는 지금 돈입니다. 자, 통장에 이만큼씩 돈이 있다 그 말이고 건우는 매월 플러스 6,000원씩 저축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현우는 플러스 2,000원씩 저축. 자, 계속 6,000원씩 저축, 또 2,000원씩 저축 그 말이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물론 여기다 표를 막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 예금액, 여기 뭐 저축액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생략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저축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몇 개월 후부터인가, 몇 개월 후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X 개월 후에 대해 생각해. X 개월 후 그때 이제 두 녀석의 예금을 알아봐야지. 자, 그러면 당연히 건우는 12,000원이 지금 있는데 12,000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돼. 자, 6,000원씩 X개월 저축할 거야. 그럼 당연히 6,000 곱하기 X, 6,000X죠. 6,000X1 이만큼이 플러스 되겠죠. 자, 자기 기존의 돈에서 이만큼 플러스가 될 거야. 자, 이것이 이제 건우의 X개월 후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똑같이 현우는 지금 20,000원이 있는데 20,000원 있어요. 자, 영의 개수를 좀 주의해서 잘 써야 되면 하나 빼먹으면 안 돼요. 자, 20,000원이 있는데 여기다 더하기 2,000원씩 X개월을 저축한다. 알겠죠? 그래서 2,000X1 이만큼이 플러스 되겠죠? X개월 후에. 알겠죠? 자, X개월 후에 각각의 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자, 각각의 돈이야. 근데 이런 돈인데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예금할 때 건우의 예금액이 현우의 예금액의 2배다. 그러니까 건우 것이 이건데 이 돈이 이것의 2배다. 그 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돈이 이것의 2배랑 같다 그 말은 요것의 2배고 요것의 2배 그 말을 가로치고 2배 하면 돼요. 항상 괄호를 쳐야 됩니다. 이 돈을 2배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건우의 예금액이 현우 것의 2배다 그 말이야. 2배다 그 말은 2배랑 같다 그 말인 겁니다. 이렇게 같다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등식이 있어야 우리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우의 예금액이 현우의 예금액의 2배가 되었다. 그 말이 같다. 그 말이에요. 2배랑 같다. 이런 식이 써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요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풀어주면 돼. 우변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좀 곱셈해서 쓰면 4만 곱하기 곱하니까 뭐야? 4,000x죠. 이렇게 된 거야. 좌변은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영자가 좀 무지 많잖아. 자, 영자가 많아서 쓰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 각 변을, 양변을 0이 다 3개씩은 기본 갖고 있잖아요. 이게 다 1000씩으로, 1000으로 나누자 그 말이야. 1000이. 1000으로 이거 나누자 그러면 0 3개만 떼면 되지? 12 그 말이야. 자, 이거 1000으로 나누자. 0 3개 떼고 6x 그 말이야. 자, 이것도 1000 나누면 0 3개만 떼니까 40입니다. 4가 아니라 40이에요. 주의사항에 40. 여기 1000 나누면 3개 떨어지고 4x. 결국은 1000씩 나눠버리면 간단하게 그냥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풀어주기 그 말인 것이고, 이거 풀 때는 x 왼쪽으로 이거 넘어가서 빼기 4x 가면 되겠죠? 치우고. 자, 숫자는 오른쪽 가서 빼기 12로 가고 이거 치우고. 자, 그러면 이제 6x 빼기 4x 2x가 됐고요. 40 빼기 12 28이네요. 자, 이제 2 곱하기 x니까 x 값은 14 그러면 되겠지. 14개월 후 그 말이야. 14개월 후. 14개월이 지나면 그때가 딱 2배가 된다 그 말이야. 자, 지금 현재는 x가 작은데 저축하는 x가 크잖아 얘보다. 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같아지거나 더 많아지는 때가 있겠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아무튼 14개월이니까 1년 2개월이죠. 1년 2개월 동안 꾹 참고 해야 x가 더 많아지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앞부분은 주로 이제 숫자 계산, 나이 계산, 기타 어떤 다른 거, 관련된 거, 수나 이런 거. 우리가 생활 속에 숫자 계산 참 많죠. 농구를 한다거나 농구 2점슛, 3점슛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목에 평균 내는 것도 있고, 아무튼 숫자 관련된 거요. 자,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이제 방정식 활용 1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활용 문제 2는 이제 숫자도 숫자지만 좀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것을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